4개 시험 올해 기출입니다. 1페이지가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고 쭉 넘기시면 세무사가 14페이지 이하에 등장합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 문제이고 마지막은 변리사 기출입니다. 다른 시험도 여러 개 있는데 행정사 같은 시험은 저희하고 시험이 범위가 맞지 아니 뭐죠? 출제의 그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행정사는 뺐습니다. 그리고 가맹글사도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올해 봤던 기출 문제 중에서 저희 시험하고 가장 유사한 감정평가사 문제는 다 풀어보실 거고 공인노무사 시험도 저희 시험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이 실무문제 2차 들어가시면 실무에서 그 노동관계 그 고용관계 시험 나오나요? 그것도 상당 부분 겹쳐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답만 좀 볼게요. 1페이지 보세요. 1번은 다 풀어보셨죠? 몇 번인가요? 4번. 기억번 틀린 이유. 조약은 민법에 호번된다 까지 보시고 비교. 국제조약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국제조약도 일종의 뭡니까? 법. 법률도 법. A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제조약은 A라고 갑이라고 얘기하고 법률은 을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건에는 국제조약 적용시킵니까? 법률 적용시킵니까? 국제조약도 뭐라고요? 법. 법률도 법이라면 하나의 사건에 적용시킬 법이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면 국제조약이 민법상의 뭐보다 법률보다 뭐한다?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맥락까지는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오죠. 박스 2번 옳은 것 몇 번인가요? 4번. 기억번 틀린 이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확인하시고 디귿번은 별표 좀 해둘게요. 다 읽어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맞나요? 칠판. 고지 의무 있는 것은 첫 번째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신의 측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법령상 고지 의무, 신의 측상 고지 의무, 조리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건 사기다 사기 아니다 사기다 뭐 거기까지는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정확하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3번입니다. 옳은 것. 답은 5번. 1번 어디 틀렸어요? 갑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밑줄 무슨 상태에서? 미성년 상태에서 매매 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법정 추인이다. 법정 추인 아니다. 법조항 있으시면 145조 좀 펴보죠. (145조) 제목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란 뜻이 뭐예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리고 법정 사유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의보류가 없다면 결론 추인한 것으로 뭐한다? 간주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추인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추인으로 보면 뭐로 확정? 요요로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나요? 취소할 수 없다. 끝. 세부 상황. 추인할 수 있다의 뜻은 뭐예요? 추인할 수 있다의 뜻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 그러면 미성년 상태에서 성년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피성년 후견이니 내지는 피한정 후견이니 심판 뭘 받고 종료 심판 받고 내지는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사람이 착오 상태에서 뭐에서 벗어나서 사경박을 당한 상태에서 뭐에서 벗어났을 때에만 이런 상태에서만 취소의 원인이 뭐 되었다? 소멸되었다. 따라서 지금 상태는 여전히 미성년자가 무슨 상태입니까? 미성년 상태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다. 따라서 설령 법정 추인 사유 이행을 뭐 하더라도 청구하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설령 이행 청구하더라도 이것은 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로 확정된다 확정되지 않는다. 유효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1번 질문이 틀린 이유는 어디가 힌트라고요? 미성년 상태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칠판 보세요. 법정 추인되기 위해서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하여야 한다. OX. 법정 추인 다른 말로 추인으로 간주되어서 유효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OX. 틀렸습니다. 자, 칠판 비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뭐 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뭐 된다? 확정된다. 유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질문. 법정 추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고의 공통점 뭐예요? 법정 추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의 공통점. 유효 확정.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뭘로 확정되니까? 유효 확정되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고요? 취소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공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되기 위한 요건을 두 가지 배운 것 같아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되기 위한 요건.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뭐여야 합니까? 소멸해야 돼. 두 번째는 이보리는 여기 나와 있잖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추인하기 위한 요건. 취소의 원인이 뭐 되고 소멸되고 두 번째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뭐 해야 추인해야 유효로 확정된다. 알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추인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취소권의 포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법정 추인은 보니까 추인할 수 있는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를 전제하고 이의의 보리가 없다면 추인으로 의지하는 제도니까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질문하고 요 질문을 비교하셔가지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뭘 물어보면 법정 추인 물어보면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맥락에서 좀 비교하셔가지고 좀 더 문제 풀 거예요. 다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2번 질문은 을이 갑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라면 을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갑을 대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유. 특정 영업 허락하면 그 범위 내에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받기 때문에 법정 대리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대리할 수 없습니다. 3번 틀린 이유.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 될 수 있죠. 따라서 그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4번 틀린 이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법정 대리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만 정답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정선고 봅니다. 답만 확인하겠습니다. 답은 2번. 1번 틀린 이유는 뭐예요? 1번 틀린 이유. 법원의 허가는 과거 처분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틀린 이유. 2순위 상속인은 실정선고 청구할 수 없다. 4번 틀린 이유. 동일인에 대한 이 두 차례 실정선고가 내려진 경우라면 두 번째 실정선고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니까 뒤에 내려진 실정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틀린 이유는 실정선고를 받은 자가 실정기간 동안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실정선고 취소를 해야만 이미 개시된 상속이 뭐 된다? 부정된다. 이유는 실정선고는 사망 간주 규정이다. 따라서 반대 증거만 가지고는 사망 효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실정선고를 뭐 하라고요? 취소. 그래서 정리하시면 답은 2번 뿐입니다. 자, 5번. 옳지 않은가 몇 번이에요? 5번. 법조항 좀 확인해 봅니다. 법조항 90조. 법인 청산 절차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법조항이 민법 90조랍니다. 90조. 자, 법문입니다. 청산 중의 법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하지 못한다.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서 보세요.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지연손해금은 다른 말로 연체이자, 연체이자의 의무를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변제가 도래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채권 신고 기간에서는 변제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변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체이자는 문다, 문제 안다, 문다. 그렇게 보시면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질문을 확인 좀 해볼게요. 5번에 1번.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맞죠? 하고 싶으니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에 뭘 얻어라? 허가 얻어라. 법조항 눈으로 확인합니다. 45조 1항. 법조항 45조 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뭐라고? 하나하여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사망 보세요. 사망. 몇 조를 주용해 주고 있습니까? 42조 2항. 42조 2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이 법조항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뭐 되니까? 준용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셔야 합니다. 5번에 2번.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습니다. 법조항 확인합니다. 눈으로. 몇 조에 있습니까? 74조. 74조. 눈으로 확인됐어요? 예. 3번 질문. 사단법인의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사항입니까? 임의적입니까? 필요적. 4번 질문. 민법상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민법상 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따라서 강행 규정이 말했다면 효력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6번 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답만 확인합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2번. 이유.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총정리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게 몇 개 배운 것 같고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될 수 없는 걸 몇 개 배운 것 같아요. 형님 준비됐어요? 민법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된다. 아니, 지금 며칠 남았는데 받아 적으려고 하고 있어. 지금 얘기 좀 해줘. 적용되는 것과 적용 안 되는 거 구별하시라고. 안 되는 거. 어? 뭐?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도대체 무권 대리라니 뭐니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아, 대리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표현들이 적용되지 열적 없다. 또 103조? 103조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까? 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또 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답니다. 그런 경우라면 원상 회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될 여지 없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에게 예정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하게 뭐하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에 대해서도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라면 적용할 수 없다. 5개 중에 하나는 올해 시험에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뭐가 나올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단골은 연엄 단골 특히 채권법에서 연엄은 단골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연엄하고 연엄은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좀 비교하셔가지고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확하게 정리.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이 예정이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표현대로가 성립했다면 본인의 책임은 계약의 이행 책임이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계약 해제도 원상 회복 의무이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된 경우라면 적용될 여지 없다. 위약벌의 경우라면 설사 과다할지라도 감액할 수는 없고 그렇죠? 여기까지 좀 비교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좀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6번 답은 그래서 2번이고 1번은 자 보죠. 6번에 1번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갑이 병에 대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해 병에 대해서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대표자의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두 사람이 다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집니다. 자, 제일 중요한 3번 판례입니다. 상대방의 의뢰행위가 실제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뭐했거나 알았거나 포인트 무슨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인에게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4번 별표 갑의 사원 정이 의뢰 불법행위 밑줄 뭐 했나요? 가담했답니다. 그러면 정 누굽니까? 사원도 대표자와 뭐하여? 연대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원은 그 의결에 찬성했다는 그 사유만 가지고 사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사원도 책임을 지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지금처럼 대표자와 어떻게 했다? 공동으로 가담했거나 적극 주도했다면 사원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5번 지문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갑이 비법인 사단인 경우라 할지라도 갑은 의뢰 불법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옳은 지문인데요. 5번 지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민법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비법인 사단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만입니다. 7번 옵니다.
옳지 않은 것 답은 확인했을 걸로 보여주고 몇 번인가요? 5번. 이유. 갑의 토지를 법인의 토지를 정이란 대표이사가 매수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 사항에 관하여 정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합니까?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까? 특별대리인. 이유는 법인의 토지를 이사가 매수하는 것은 전형적인 법인과 이사의 뭐라고요? 이해상반행이다. 이해상반행이니까 누구 뽑아라? 특별대리인 뽑아라. 임시이사는 언제 뽑습니까?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갑니다. 을, 병, 정은 갑의 사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한다, 공동 대표한다. 각자. 2번 갑의 대내적 밑줄 뭐라고요? 사무, 집행은 각자 대표입니까? 이사의 과반수입니까? 이사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옳은 얘기고. 3번 갑의 정관의 을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악이은 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악불문하고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포괄적 위임할 수 있나요? 없나요? 포괄적 위임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포괄적 위임했다면 그 위임 행위는 법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효력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8번은 서비스 같아요. 무효가 아닌 것 한 몇 번입니까? 5번. 8번에 1번. 반사회적인 조건 뭐라고 합니까? 불법 조건이라 부른다.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다. 2번 질문. 동기가 상대방한테 뭐 됐나요? 표시되었다. 역시 반사회적이니까 103조 위반이다. 3번. 부적 관계의 종료를 박스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이라는 정의가 역시 불법 조건이니까 전부 무효되시겠습니다. 4번 질문.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역시 103조 위반이다. 5번 질문. 주택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자, 9번 옵니다. 옳지 않은 것. 답 몇 번이에요? 5번. 키워드 뭐? 경매. 키워드 뭐라고요? 경매. 경매는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104조의 제목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까? 불공정한 법률의 규정입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이다. 공정하지 않는 법률 행위만 무효이다. 법률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 없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설명할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 1번점 뭘까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일명 누굽니까? 무효 주장하는 사람 일명 누굽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칠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시가 10억짜리 집을 사정이 있어가지고 상대방 을에게 단돈 5억 주고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법 104조에 의해서 불공정한 법률에서 뭐랍니까? 무효래요. 그럼 104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뭐예요?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누가 봐도 불균형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피해 당사자 갑에게 계약할 당시에 공박했으며 또는 경솔했으며 또는 무경험의 상태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반드시 을에게 폭리의 의사가 있었을 때 비로소 민법 104조가 뭐한다? 성립한다. 여기서 질문.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공정한 사실은 누가 증명하셔야 합니까? 갑. 갑에게 공박했음을, 경솔했음을 무경험에서 누가 입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입증하냐고. 갑이 하냐고 을이 하냐고. 질문 이해하셨어요? 갑이 자기 시가 10억 상당의 집을 단돈 5억에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해서 이 매매 계약이 민법 104조에 의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면 104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 현저한 불균형, 계약 당시에 갑이 했거나 공박했거나 내지는 경솔했거나 내지는 무경험의 상태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고, 반드시 을에게
갑의 집이 현재 시가 10억인데 갑에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5억에 산다. 내가 이걸 이용하겠다는 상대방의 폭리 의사가 있었을 때 비로소 민법 104조가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누가 입증하냐고? 갑이란 사람이 계약할 당시에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한 사실 누가 입증하냐고? 갑이 한다고 우리 한다고? 갑이 한다고? 그럼 상대방의 폭리 의사가 있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아니면 우리 폭리 의사가 없으면 입증해야 돼. 그래 초지일관 갑으로 하시라고. 갑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해자 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을의 이름은 요요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민법 104조는 무효인데 수업 시간에 판례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다시 103조 제목이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라고요? 무효. 103조가 엄마 같은 규정이고 104조가 아들 같은 규정이다. 뭔 뜻이에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의 법률행위 뭐라고요? 예시라고. 반사회적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그런 것입니다라고 104조가 뭘 드러났다고요? 예를 들어놨다. 근데 103조는 무수히 많은 판례가 있다.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판례가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이유. 증명이 어렵다고. 입증을 다 누가 하다 보니까 다른 말로 누구?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다 보니까 입증하기 쉽지 않아. 뭘 입증하기 쉽지 않아? 요게 입증이 쉽지 않아.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재 불균형하고 나 스스로 궁박했고 나 스스로 경솔했고 나 스스로 무경험한 사실은 스스로 입증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상대방의 폭리 의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거야 이것을. 그래서 세 가지 모두가 다 104조가 나오면 증명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다른 말로 누구? 피해 당사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무효 주장자.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고 시험에 나온다면 유효 주장자 나오면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9번에 1번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맞나요? 자, 칠판 비교. 법조항 100조 2항을 보면 종된 물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뭐한다? 따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처분의 의미가 뭐냐? 이 처분의 의미는 공법상의 처분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공법상의 처분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처분은 매매나 증여와 같은 사법상의 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뭐하다? 당연한데 이 처분에 사법상 처분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공법상 처분도 포함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요건 저희 시험 기출. 전형적인 공법상 처분이 뭐 있어요? 질문 이해하셨죠? 아니 지금 뭐 하다 얘기 들어왔어. 1번 하다 들어왔어. 1번을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공법상 처분이 뭐라고? 압류라고 지금. 다시 어디 압류 걸어놨어? 뭔 소리야?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요. 공동주택의 어디 부분에 전유 부분에
여러분 살고 있는 302로 전유 부분에 뭐가 설정된다고요? 압류가 설정됐다고. 됐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이라는 무슨 물건에 주된 물건에 압류가 설정되는 순간 공동주택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지 알고 계시잖아. 첫 번째 뭐? 전유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권 내지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압류의 효력은 공용 부분과 대지권에도 영향을 뭐한다? 미친다. 요 대지권이 일종의 뭐라고? 종된 권리라고. 지금 그 판례가 지금 요 판례야. 다시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이 포함된다. 전형적인 게 뭐라고요? 압류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압류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영향을 뭐한다? 미친다. 거기까지는 비교하셔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하나 좀 갑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처분에는 취득시효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제식대로 표현합니다. 수박밭이 있고 수박을 지키기 위해서 갑이 직접 지은 원도막이 있습니다. 수박밭을 주물이라고 표현하고 원도막을 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오늘 을이요 수박밭을 20년간 점유해서 현재 을이 수박밭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번에 수박밭을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원도막을 설령 점유하지 않더라도 원도막까지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이야. 이 처분에는 취득시효가 포함된다면 수박밭만 점유해서 20년간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수박밭이란 주된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종된 물건도 함께 취득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취득시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박밭을 설령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원도막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원도막은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저 처분에는 취득시효가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그래, 들어본 것 같아. 취득시효는 점유가 본체야. 따라서 원도막을 뭐 하지 않았다면, 점유하지 않았다면 원도막은 취득시효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취득시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렵긴 하지만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 압류가 포함되지만 취득시효나 선의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정리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질문. 사람의 유골은 물건 맞죠? 3번 질문.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합의 원칙이고 천연과실은 뭐예요?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 맞죠? 자, 5번 질문. 민법 100조 2항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처벌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페이지 넘어갑니다. 착오보조. 옳지 않은 것. 1번 틀렸나요?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대리인. 1번 틀렸고 2번. 착오가 피고자의 밑줄 무슨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3번 질문.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4번 질문 볼표. 상대방이 피고자의 진위에 뭐 했어요? 동의했습니다. 착오다, 착오 아니다. 착오 아니다. 상대방의 피고자의 진위에 뭐 했다고요? 동의했다. 이 말은 상대방의 피고자의 진위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다. 알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착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소하지
못합니다. 워낙 중요한 판례를 보여줘요. 상대방이 표제에 진이 뭐 있다면, 동의했다면 착오 아니에요. 5번 지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착오가 없었더라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뭐해라? 증명해라. 누가? 취소하려는 자가. 그렇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혹시 유튜브 보셨어요? 유튜브. 유튜브 찍으면서 착오 설명하면서 요건 껌이다라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하면 혼자 유튜브 찍고 여러분 안 보고 그렇죠? 예, 됐습니다. 아니 착오하면 요건 껌이에요라고 했던 게 있을 것 같아. 요것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몇 개 안 돼. 응? 그건 껌에 포함되지 않아. 어? 그거 아니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결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설사 상대방은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취소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라고? 껌이다. 민법 109조가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폐지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세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넷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물론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는 이거였습니다. 저희 시험의 기출문제처럼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둘 중에 하나죠. 무슨 부분이거나 중요 부분이거나. 두 번째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중요 부분인지 중요치 않는 부분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하라고요? 표자가 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한다. 물론 요게 예상 1순위이긴 하지만 워낙 연습이 많이 돼 있어. 요건 빼놓고 올해 시험은 요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으니까 비교하셔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 지문이 요 지문 같아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 하는 자? 취소하는 자. 일명 누구? 착오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을 뭐해라? 증명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라고 지금. 그러면 중대한 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하는데 상대방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효주장하는 자. 얘는 뭐? 유효주장자. 표의자는 뭐라고? 취소하려는 자. 맞아요? 양자 비교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옳지 않은 것. 답은 몇 번? 4번.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번 갑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 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 키워드 뭐? 사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지금 바꿉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1번 지문에 두 번째 문장에 사기를 착오로 바꿔놨다고. 어? 자, 갑이라는 표자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상대방으로부터 뭘 당하여? 사기당해서 표자가 뭐에 빠져가지고? 착오에 빠져가지고 상대방한테 뭘 표시했대? 의사를 표시했대. 그런데 그 착오가 무슨 착오래요? 동기의 착오래. 지금 그 얘기가 1번 지문이잖아. 기망에 의하여 표자가 무슨 착오에 빠져가지고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라면, 그럼 이 의사표시를 무엇을 이유로는?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취소할 수 없어. 응? 다시 그러니까 뭘 당해서? 사기당해서 뭐에 빠져가지고? 착오에 빠져가지고 의사를 표시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몇 한 가지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양자의 차이가 뭐야? 어? 아니 이 차이라고 지금. 아니 아직도 시험은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이 지금 하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아직 하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자 이렇게 뭔가 했습니다. 이 계약을 이제 뭐 하고 싶어 해? 취소하고 싶어 하면, 취소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1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건지, 2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지, 아니면 사기 강박을 취소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처럼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뭐 해줘? 취소해줘. 여러분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야? 4번이지. 우리는 이런 거 봐 안 봐? 무조건 취소해달라고. 뭐라고? 뭐 근거도 없어. 그냥 뭐라고? 그냥 취소해달라고.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사기당해서 뭐에 빠지면 이 착오가 동기의 착오일 수 있고 중요 부분의 착오일 수가 있어. 착오의 종류가 두 가지잖아. 중요 부분인지 중요치 않은 부분인지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이든 중요 부분 착오이든 뭘 당했으면, 사기 당했으면 무엇을 이유로는?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뭘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그 착오가 무슨 부분이어야 돼? 그런데 뭘 물어보면, 동기 착오 물어보면 취소 안 돼 이거. 그러니까 근거가 제일 중요해. 근거가 1번의 근거가 뭐라고? 아니 사기냐 착오냐 그거 구분하라고. 지금 뭘 물어본다고요? 사기 물어봐. 사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12번에 2번 상대방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의 서명 날이라는 것은 강박이다 강박 아니다? 강박 아니다. 이유, 강박이란 먼저 해악을 뭐해라? 고지해라. 그래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만 강박이 될 수 있다. 사안의 경우는 해악의 고지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사기가 될 수, 강박이 될 수 없다. 3번 지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죠. 정확히 보셨으면 하고. 5번 지문,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 사실에 대해서 선의로 뭐 된다? 추정된다. 5입니다. 1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것 1번. 답 몇 번인가요? 2번. 자, 머릿속에 여단 하나 기억합니다. 누구는? 제한 능력자. 니 거로 뭐라고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여러분 행위 능력자신가요?
행위 능력자 니 꼴은 뭐라고요? 수령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일종의 뭐라고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몇 조에 있다고요? 112조. 112조를 보고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뭐라고 한다? 수령 무능력자라고 부른다.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지만 상대방이 의사 표시도 뭐 할 수 없다고? 수령할 수 없습니다. 111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라면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 가지고 누구에게? 제한 능력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미성년자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도 뭐 할 수 없다?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 니 거로 뭐라고요? 수령 능력자. 제한 능력자 니 거로 뭐라고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2번 질문 조심하셔야 돼. 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니 거로 뭐라고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1번 틀린 이유는 뭐예요? 도달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로 본다. 자, 3번 질문 틀린 이유. 보통 우편은 상당 기간 내에 도달로 보지 않는다. 물어보는 질문이 내용 증명 우편이라 등기 우편이라면 도달로 볼 수 있지만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보면 보통 우편 돌아보지 않습니다. 4번 질문 틀린 이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나요? 효력은 있다. 법조항 111조 2항.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유효. 5번 질문 틀린 이유. 113조 법조항 113조 의사표시 공시송달. 표의자가 제일 중요한 단어 과실 없이. 표의자에게 뭐가 없을 때만 과실이 없을 때만 공시송달할 수 있다. 따라서 5번 질문은 표의자에게 밑줄 뭐 있나요? 과실 있네. 따라서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공시송달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씩 나오는 법조항이니까 답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번 이하는 다음 시간에 하죠.